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파트 중에서도 감면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페이지는 34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관세를 산출할 때에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율의 종류라던가 그 세율이 지정되어 있는 HS 코드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산출된 관세는 그대로 다 납부를 해야 되는가? 납부를 하는 게 맞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감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법상에 여러 가지 감면세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무조건 감면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조건부 감면세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감면세는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특정 어떠한 물건에 특정 상황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관세를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조건부 감면세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세금을 좀 깎아줄 거야 또는 면제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뭐 조건부가 됐든 아니면 무조건이 됐든 감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나는 관세를 깎아주세요,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세 제도, 감면세 적용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과고지 되는 경우라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납세자들은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굉장히 정직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거를 이제 기본이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신고해서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게끔 하고 있으나, 몇몇 경우 이제 부가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부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납부고지 후네요. 죄송합니다. 납부고지 후 5일 이내에 이제 감면세 적용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 있을 수 있겠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혹은 납부고지 후 5일 이내에 뭔가 내가 세액 감면에 적용 신청을 하기 어려운 뭔가 부득이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되지 않았을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세 적용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는 내용이 우리 감면세 제도 34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환급을 받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감면세 적용에 그 더블 중복 신청은 이제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조건부 감면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무조건 감면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구분을 해놨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감면세예요.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품이면 무조건 세금 깎아줄게요. 외교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짜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그 나라를 대리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외교관 당사자. 우리 이 사람들만 오나요? 가족들도 같이 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겠죠. 이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업무용품이 첫 번째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게 국회 이사장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정부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이 이 계약에 따라서 뭔가 수행을 하고 싶어요. 수행을 하고 싶을 때에 이 수행을 위해서 수입을 하는 업무용품 동일합니다. 업무용품의 경우에도 이제 외교관용 물품의 면세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국제기구라던가 아니면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단, 뭐 고문관, 기술단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 이 세 가지 물품이 외교관용 물품 면세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교관 면세를 받고 이제 수입된 물건은 이제 양도를 하면 안 돼요. 3년 이내에 뭐라고 할까요? 사후 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이건 외교관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들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4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최초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예외는 있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 여기 이렇게 다른 나라를 대리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 양수인한테서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타는 거, 치는 거, 그리고 쏘는 거. 타는 거는 자동차 선박, 이제 치는 거는 뭐 피아노, 전자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쏘는 거는 이제 엽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예요. 왜 우리 항공기나 반도체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라던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관세율이 있기는 있는데 0%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관세율이 0%다 라고 하는 거는 관세율이 있기는 있는데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무세는 아니에요. 무세와 0%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런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얘네들을 뭐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부품품엔 또 세율이 있어요. 이렇게 세율의 불균형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하지 말고 뭐 외국에서 해오란 얘기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입니다. 그래서 운영 목적은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거고, 대상은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다.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지정 공장입니다.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과 원재료, 이러한 것들이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금을 다 면제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세, 이건 어느 정도 경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면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감면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하고 용도가 나와 있는데 국지학박용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박물관, 그리고 공공 이제 직업훈련기관이라던가 공공의료기관, 이런 데서 수입하는 물품이고, 어떠한 용도의 물품이냐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과학기술용품, 이러한 것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경우, 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 이러한 것들이 국지학박공공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3페이지에 보시면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증품과 일반품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증품 종류에 이제 3가지가 있고 일반품에 2가지가 있죠. 기증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어떤 예배를 하거나 이런 걸 하겠죠. 예배라던가 아니면 식전용품, 예배용품, 식전용품으로서 이제 수입되는 것. 기획재정부령이 몇 가지는 안 돼라고 하는 몇 가지는 제외를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깊이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에서 예배용품이나 식전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기증품입니다. 기증품 현재. 그리고 두 번째 기증품은 뭐냐면 자선시설,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곳이에요. 자선 구호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기증자를 보셔야 돼요. 기증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인데 국제적십자사라던가 외국 적십자사 이런 곳에서 국제평화활동이라던가 국제친선활동을 위해서
기증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기증되는 물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 구호가 있었고 국제 평화라던가 국제 친선과 관련된 것. 그래서 종교, 그다음 자선, 평화, 친선. 이렇게 기증되는 물품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일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주고 사온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 기증은 무상으로 우리가 증여를 받는 거죠. 돈 받고 사오는 일반품은 장애인 용품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해서 어떠한 이런 좀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첫 번째.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치료, 재활치료.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재활의료를 하려면 당연히 진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치료를 해야겠죠. 이게 바로 종교 자선 장애인 용품의 면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의 정부 용품 등의 면세인데요. 지금 343페이지에서부터 344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묶을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A를 먼저 A부터 이제 어디 뒤에 H까지 있는데요. 앞에만 볼게요. 누가 수입을 하는 건지만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외국의 국군이나 공군, 제외공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 국가, 지자체, 그리고 뒤에 G도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H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해서 이렇게 정부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라고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고, 첫 번째가 기증된 물품이고 공용 물품이에요. 기증, 공용이 되겠고, 2로 넘어가 볼게요. 2, 정부가 직접 또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이러한 자료들. 그래서 정부의 기증된 공용품 또는 직접 수입하는 어떠한 이제 자료들, 듣고, 보고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묶을 게 B, C, D하고 H를 같이 묶어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군수품이에요. 군수품과 국가 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C 같은 경우에는 국군이나 제외 공간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비상통신 물품이라던가 전파관리용 물품,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안전보장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H를 또 같이 묶어서 보시면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해서 보시면 군수품, 국가원수 경호용, 이제 국군이라던가 제외공간으로부터 반환된 공용물품,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왔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비슷한 흐름들, 결을 가진 이제 예시가 아니죠. 결을 가진 그러한 내용들끼리 좀 이렇게 우리가 B, C, D, H를 묶어봤고요. 이제 H하고 G를 묶을 거예요. 이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환경.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환경오염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기계기구가 이제 F가 되겠고요. G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보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크게 A, E 빼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그때에도 이거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김연아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서 메달 같은 거 따오잖아요. 그 메달 유체물이잖아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잖아요. 그거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돼요. 그게 김연아니까 안 내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 보시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그리고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이거 면세되겠다. 두 번째 기록문서라던가 그 밖에 서류, 그리고 C, 상용 경품 또는 광고용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물건을 수입하기 전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나라 소비자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을지 아니면 퀄리티는 괜찮을지 경품, 샘플을 먼저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샘플의 경우에 이 C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용품, 광고용품이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다 면세되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래 파란색 박스에 넣어드렸어요. 물건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절단돼 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비싼 고급 모피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는 거를 샘플이라고 가져와요. 세율도 높은데 그럼 샘플이면 이거 면세 적용해줘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게 진짜 실제 상거래 행위용으로 판매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판매가 될 수 없게끔 이러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인정해주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 목록, 가격표, 뭐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과세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물품 가격이 아니라 과세 가격이에요. 과세 가격이고 미화를 기준으로 해서 $250 이하인 것. 그 중에서도 이건 샘플이 맞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봐서 경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그리고 마지막에 D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보시면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 샘플로 가져오는 거는 과세 가격 기준으로 미화 $250 이하였고, 개인이 해외 직구하는 거는 어떻게? 물품 가격 미화 $150 기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예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그냥 이름에서 다 감이 오시죠. 이거 뭔가 환경오염 방지를 하는 거구나. 대전제가 있어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옆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같은 것들이 첫 번째, 뭘 위해서? 배출 방지라던가 처리.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공장 자동화 기계가. 그래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또는 그 핵심 부분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세 적용 대상 세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공장 자동화 부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묶어서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345페이지입니다. 8번째에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해외 나갈 때는 5,000불까지 살 수는 있었지만 들어올 때 면세 한도는 미화 $6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입국 사유, 체제 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 이거 그러니까 여행 갔다 사온 거 맞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특정 물품 면세 한도라고 해서 술, 담배, 향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면세 범위예요. 그래서 술은 한 병까지만 됩니다. 한 병. 그리고 그 한 병이 1리터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 돈으로, 미화로 지금 달러 표시만 되어 있는데요. 미화로 400불. 요 이내의 범위여야 된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그리고 엽권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C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C가 이렇게 뚱뚱한 담배 물고 막 나오잖아요. 그건 50갭이고요. 향수는 가격 상관없이 60ml 이하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저도 공항에서 보면 담배가 워낙에 싸니까 막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 오다가 뭐 선물도 주고 뭐 또 한다고 담배를, 뭐 엄마는 담배를 피우시지 않지만 아빠가 하나 사고 한 보루까지밖에 못 사니까 200갭이, 엄마도 이제 항공권 내밀고 여권 내밀고 하나 사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애기들 이름으로 하나씩 사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사물품입니다. 이사물품.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재부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1년. 근데 만약 가족이 동반이 되어 있다. 그럼 6개월로 이거를 좀 줄여줍니다. 혼자 나가 있으면 1년, 가족이 있으면 6개월. 그리고 이사물품이에요 라고 하면서 면세를 받아서 갖고 오고 싶으면 그걸 실제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여야 돼요. 뭐 구매 영수증을 내거나 하진 않지만 이게 뭔가 진짜 유즈드 물품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알 수 있게끔, 이거 들어갈 때 면세 받아야지 하면서 막 새로 사와가지고 그런 물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라던가 선박이라던가 500만 원 이상의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일반 수입 물품에 준해해서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제 외국 무역선, 그러니까 항공기라던가 선박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 이런 것도 이제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 물품 등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승무원이 진짜 왔다 갔다 업무하면서 해외를
피를 오가면서 써야 되는 자기의 물건이 맞겠다라고 생각되면 감면세 적용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라던가 보석은 제외예요. 아까 2, 3물품에서는 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닌 승무원 휴대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이제 귀금속 이제 금액 범위는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갔다 올 때 웬만하면 자진신고 하자. 자진신고 저 이만큼 이렇게 가져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를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그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30%를 깎아줘요. 최대 금액은 5만 원이다. 요거까지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보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수출 면세예요. 재수출 면세는 면세를 해줄게. 지금 수입 들어오는 물건 다시 해외로 내보낼 거라고 그럼 면세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예정일 부품. 우리나라에 수입은 되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막 사용 소비되고 판매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다가 잠깐 왔다가 다시 나갈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한국에 머무를 거 아니야. 한국에 살지 않아. 곧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세금 부과하지 마. 왜 관세? 는 소비세잖아요. 한국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 기간이 1년이고 또 최대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총 2년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처음 들어올 때서부터 난 도저히 1년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서 좀 더 그 기간을 처음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세관장이 면제되었던 관세를 즉시 징수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만 이 경우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붙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재수출 면세를 받고 들어와서 약속을 했는데 다시 나가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500만 원. 그리고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관세의 20% 500만 원 범위 내 관세라고 하는 거, 이거 체크를 꼭 해두시고요. 자, 재수출 면세가 있는데 또 사람 헷갈리게 346페이지에 보면 감면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세는 완전히 100% 다 세금을 없애주는 거고, 감면세는 조금 깎아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면세는 그 퍼센테이지가 보시면 30에서 85%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 해외에서 뭔가 장비를 수입을 하는데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를 들면 병원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수술 장비나 이런 게 그 아주 큰 종합병원들 말고 어느 정도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어떤 수술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막 수십억 막 이래요. 이거를 사오기가 매번 이제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매번 사오기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임대를 해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들어오면서 나 한국에 좀 있긴 할 건데 이거 좀 내가 빌려온 거거든. 나중에 외국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관세를 어느 시기에 한국에 얼마만큼 머물렀다 나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나가면 많이 깎아주고 늦게 나가면 좀 덜 깎아주고 하는 게 재수출 감면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들은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기계의 수명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형인 경우에는 이제 2년이고요.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입니다. 관세액 50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된다. 그때 이제 부득이한 경우 내용연수 5년 이상이니까 4년까지도 이제 연장 가능하다. 다만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2년 넘겨서 4년 이내의 범위로, 그러니까 3년 4년으로 이제 내가 받고 싶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신고할 때 얘기를 미리 해야 돼요. 그럼 우리 30에서 85%라고 했는데 15%씩 내려가면 됩니다. 85, 70, 55, 40, 마지막에는 30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요. 들어오고 나서 6개월 이내, 그리고 6개월 초과하고 나서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6개월,
그리고 6개월 초과해서부터 1년, 1년 초과해서부터 2년, 2년 초과해서부터 3년, 3년 초과해서부터 4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재수입 면세예요. 우리 지금 9번의 재수출 면세, 10번의 재수출 감면세, 11번의 재수입 면세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빈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재수입 면세는 이름은 딱 보니까 눈치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가 보다 라고 이제 유추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갔다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물건인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세금을 면세를 해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대상 첫 번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갔던 상태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임대차나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라던가 빌려준 기계라던가 아니면 어디 전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내보낸 물품 전시하면서 뭔가 시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제외하고 제조, 사용, 수리, 가공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물품이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 면세 2년 이내에 다시 수입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이러한 경우고요. 두 번째가 용기예요. 실제 본품은 있고 이를 감싸는 용기, 이게 다시 수입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 나가긴 했는데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같은 거 받으러 연구 같은 거 목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재수입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감면세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냈었던 관세를 돌려받은 경우 다 감면세 적용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 가공 또는 장치기관 경과 물품은 재수출 조건부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세 부과된 것도 없는데 들어올 때 또다시 관세 감면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상감세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어떤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 수입 물품의 가치가 저하되거나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감소된 만큼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하는 게 손상감세다. 그래서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손상되었을 때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예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을 해서 해외에서 물건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완성품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완성품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85류 또는 9006호라고 되어 있죠. 85류는 전기기기를 말하고요. 9006호는 사진기를 얘기해요. 내가 부품이나 원재료를 보내서 완제품을 받았는데 그게 전기기기거나 사진기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수리 목적으로 내보냈던 경우예요. 수리 목적으로 내보냈던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좋은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 같은 거를 쓰다가 굉장히 고가의 복잡한 장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해외에서 수입을 했던 거를 쓰다가 이게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걸 수리하러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번에서 중요한 건 수출 나갈 때 신고한 HS 코드, 우리가 수출 신고든 수입 신고든 할 때 그 신고서에 우리나라 HS 코드 총 10자리죠. 10자리가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대상은 아까 우리 재수입 면세 부분에서 보셨던 거랑 같고요. 감세액은 내가 내보냈던 물품, 수출이 나갔다가 해외에서 수리를 하든 임가공을 하든 뭔가 나갔다가 이제 완제품이 또는 수리된 제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수출 나갈 때에 신고한 그 금액만큼, 그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만큼 깎아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는 500만 원이에요. 내가 이 5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어치 어떤 부품이라던가 이런 걸 보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 관세율이 10%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세금이 원래는 5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10만 원은 빼고 그래서 총 40만 원만 세금 내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이렇게 감면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후 관리를 해요.
그래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임대도 포함이다. 양도라고 하는 건 해서 의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감면받은 용도 외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만약에 양도인한테서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를 받은 경우에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한테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항상 예외는 있어요. 재해라던가 굉장히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경우, 그래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한 경우에는 즉시 징수 예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8페이지에요. 출제 유형 파악하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상사는 외과용 의료기기를 이탈리아로 수출을 했대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사용하다가 한 달 만에 기기 결함이 발견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자, 한국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다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재수입 면세예요.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이탈리아에 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들어왔나요? 그게 아니라 사용을 했어요. 한 달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임가공 감세가 적용이 되겠다. 어차피 나갈 때, 수출될 때 HS 코드와 그것이 결함이 발견돼서 들어오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니까 HS 코드가 10자리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가공 감세가 적용이 되겠다 해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감면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내용은 이거보다 실제 법을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목적상 문제를 풀어낼 때는 이 정도 보셔도 충분하겠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여놓은 거고 많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충분히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종류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스스로 설명을 해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거 입으로 소리 내어서 스스로에게 꼭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